JB타임즈. 더마과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블루퓨처님이 광고가 너무 많아요. 기다리다 지칩니다. 해주셨는데 광고가 있어야 저희는 좋은 거라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어떨까요? 요즘 좀 줄었는데. 그러게요. 네. 아, 그게 답이십니까? 네. 네. 아, 광고까지 좀 참아주세요. 그래서 기다렸다 만나는 사람이 원래 더 반가운 법이지 않겠습니까? 예. 장윤희님, 신랑과 출근하면서 항상 듣습니다. 오. 그렇지만 오늘은 버스 안에서 듣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선 집중,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오늘은 따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싸우셨나? 같이 버스 타고 가신다는 얘기인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3318님, 오늘도 속 시원한 말씀 더마과 종배님 기대하면서 출근 준비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오늘은 날이 추워가지고 속 시원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추워졌던데요. 그러게요. 감기 네. 조심하는 인사가 네. 지금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예. 촌철님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AS 타임 가시죠. 네, 어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출연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을 개편을 맞아서 국민의힘 의원으로 초청을 한 건데요. 어제가 첫 시간이었는데 지난 17일 이준석 전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서 성상납 의혹 등을 조사받은 것에 대해서 전직 검사로서의 촉을 좀 발동을 했습니다. 경찰 내부적으로 성상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할 때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때는 본인이 판단할 때는 잘 부르지 않는다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그런데 예. 어제 오후에 경찰이 성접대 및 알선 수재와 관련한 공소시효가 지났고 적용 가능한 혐의가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 관련 당사자들을 상대로 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고소한 게 무고에 해당한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나온 경찰의 발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28일에 예정돼 있는 윤리위 등 좀 앞으로 추가 징계나 이런 데 미칠 영향도 좀 궁금하거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관심의 초점은 성접대가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잖아요. 어제 그 경찰이 내놓은 결론은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제 나온 것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제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대가성이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성접대가 없었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경찰이 수사를 해서 성접대가 없었다고 판단을 내렸다면 증거인멸이나 무고 혐의에 대해서 계속 수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힐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도 종결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접대가 없었다면 증거인멸을 시도할 이유도 없는 거고 무고도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접대가 있었다 없었다에 대한 판단을 어제 내린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ING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 자세한 분석은 잠시 후 유튜브 연장방송 사법 논담에서 또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8시 30분 그 시간도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조문 불발을 둘러싸고 다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그 한 장면에 주목해 봅시다. 이번에 등장하는 인물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덕수 총리입니다. 런던에 오후 3시 이후에 도착한 정상들, 이 사람들은 참배를 못하고 다음 날 장례식 미사 뒤에 조문록을 작성하도록 안내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따랐다. 그런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EU 집행위원장, 그리스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 등 많은 정상들이 따랐다. 예, 하여튼 조문록에 네. 작성을 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다. 네.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제가 이 말을 듣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인터넷을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준비를 못하고 그냥 바로 가져왔어요. 자, 이게 웨스트민스터 홀, 여왕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지금 미사를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총리님과 차관님이 예를 들었던 EU 집행위원장이 여기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여왕의 시신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대통령 역시 웨스트민스터 홀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스 대통령 여전히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네, 이 장면이 어제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김의겸 의원이 구글링을 통해서 찾아낸 사진, 그리고 사진에서 확인된 것은 조문은 하지 않고 나중에 조문록 작성한 정상들이 여럿 있는데 그 여럿 있다면서 예시로 열거한 몇몇 인사들이 사실은 그 전에 미리 조문을 했더라. 그러니까 문제의 그 시점이 19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날 미리 가서 조문을 했더라. 이 점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대통령실이나 한덕수 총리가 밝혔던 그 팩트 관계가 지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김의겸 의원은 바로 이 점을 그러니까 지적을 한 건데요. 김의겸 의원의 조사 결과에 기초하면 대통령실이나 외교부나 한덕수 총리나 모두 둘 중에 하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기초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짓말을 했을까? 정말 믿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서 일단 그건 한번 제쳐놓고 기초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그냥 최소로 소극적으로 이것만 해석을 해봐죠. 그래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다른 나라 정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네. 그런데 다른 나라 정상이 조문을 했는데 조문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해버리면 듣는 그 나라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한 의원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구글링해서 찾아낸 거를 우리 행정부와 대통령실은 그조차도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걸 어떤 논리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내치도 마찬가지지만 외치 특히 외교에 있어서는 2중 3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플랜을 짜고 플랜 A, B만 있는 게 아니라 C, D까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대처 방식도 다 시나리오를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러게요. 그리고 저희가 오디오를 차마 다 들려드리지는 못했는데 저 뒤에 부분에 가면 의원님이 지금 갖고 계신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자료를 총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한 다음에 오늘 뭐라고 할지 저는 그것도 한번 좀 궁금한데요. 오늘 뭐라고 대답을 할지도 궁금하고 네. 한덕수 총리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아마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문답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물어보거든요. 자, 한덕수 총리 대답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런던에 도착한 시점을 오후 1시라고 대답을 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박진 외교부 장관 어디 가 있냐니까 대통령 수행하고 있다고 대답을 해요. 처음 단어는 글쎄요 였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 건 지금 다 나온 얘기인데 뉴욕에 따로 있었죠. 총리가 이것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성립 가능한 현상입니까 이게? 책임 총리라면서요. 그러니까요. 헨젤과 그레테님이 신문이 하루 늦게 나오니 몰랐나 봅니다. 인터넷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말이죠. 라는 촌철 날려주셨고요. 예. 초원님. 출발 자체가 미뤄졌던데 거기에 대한 해명은 왜 없습니까? 대통령이 출발하는 시각이 미뤄졌다는 거에 대한 해명은 왜 듣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네. 용사의 길림 총리가 모른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석기님 구글링보다 못한 우리 정부인가요? 라면서 좀 약간 한탄 섞인 촌철을 날려주셨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죠. 네. 예. 한덕수 총리가 어제 또 답변 과정에서 한 목소리를 강조한 대목이 있거든요. 이거 잠깐 들어보시죠. 네. 대외적인 문제는 여야가 저는 없다. 그래서 여야 간에 충분히 한 마음으로 해주시면 그만큼 또 대한민국이 강한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네.
한덕수 총리만이 아니라 여권 인사들이 한 목소리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이 외교를 할 때는 정파 이런 걸 떠나서 국내에서 한 목소리를 내줘야 외교력, 지금 한덕수 총리는 이제 추진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커지고 그게 국익으로 귀결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논리를 편 거잖아요. 네. 아주 그 고답적인 어떤 논리인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평을 해드리면 아니오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21님이 아이 대통령 나가서 고생하시는데 너무 공격하네요 라는 의견을 지금 보내주셨는데 JB는 왜 또 삐딱선을 타십니까? 자, 한 목소리론이라고 합시다. 한 목소리론에는 두 개의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첫 번째, 그 대상이 국익이 걸려 있는 협상권이어야 한다. 두 번째, 한 목소리가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에너지가 돼야 한다. 이 전제에서 외교를 할 때는 그래도 정파를 초월해서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문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가서 지금 영국 왕실이나 정부하고 밀당하는 협상 벌이는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해당 사항에 아니라는 거고요. 아울러 오히려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두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는데 국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대통령이나 외교 파트가 이걸 받아가지고 봐라 지금 국내에서 이런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배짜라 전략으로 나와야 그것이 오히려 협상력, 추진력을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이번에 미국 인플레 감축법 같은 경우 이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략적으로 국내에서 논란을 더 크게 벌여야 그게 외교력, 한덕수 총리의 표현대로 하면 추진력을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외교에 있어서는 정파를 초월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뻔한 이야기는 좀 그만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덮어놓고 응원합시다 이러는 건 사실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듣던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어쨌든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 정부는 어제도 거듭 해명을 했는데 핵심은 영국 왕실과 조정된 일정이었다. 영국 왕실의 요청이 있었다. 이 점을 강조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이비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사건을 통보받지 못했다. 이러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굉장히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분명한데 이 피해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교통공사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통보를 받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살해된 우리 그 피해자가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1366이나 그런 걸 통해서 상담이라든가 주거나 여러 가지 법률 지원을 받고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을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폭력 방지법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교통공사 측이 여성가족부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 바로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할 일을 안 했다는 건데요? 자, 지금 그 김현숙 장관의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삐딱선을 타봅시다. 그러면 교통공사 쪽은 왜 그러면 또 통보를 안 했을까? 그다음에 피해자가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안 했다라는 부분들도 좀 함께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것까지 한번 모아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서 제가 아주 단순 무식하게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여성가족부가 힘이 셌다면 어떤 공공기관의 장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위상이 확고했다면 정말 그랬을까? 라고 하나 한번 물음을 던져봅시다. 정반대로도 짚어볼 수 있는데요. 여성가족부가 있는데도 이 모양인데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도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물론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여성 긴급전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딘가로 이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지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도가 유명무실화되느냐 아니면 살아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움직이느냐는 명문 규정이 아니라 그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믿음과 또 그 믿음에서 기초해서 뭔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을 때 그게 작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가부가 폐지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공공기관에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김현숙 장관이 그 한탄했던 그 문제가 여가부가 폐지되면 더 심해질 거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싶거든요. 네, 역풍이다님이 혹시 여성가족부 폐지한다고 하니까 패싱한 거 아닐까요? 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고 조금 다른 면으로 현님은 김현숙 장관님의 저 발언은 여성가족부의 존속을 어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런 취지 아닙니까? 네, 그런 의견을 지금 보내주셨는데 어제 또 이 문답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는 이 스토킹 사건 대처 방안으로 경찰이랑 한 라인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경찰청 관계자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 좀 화를 내면서 경찰서에서 움직여야지 여가부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우종수 경찰청 차장이 여가부에서 범죄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무엇을 해주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스토킹 관련해가지고 법도 개정 얘기가 나오고 뭔가 대책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와 경찰 좀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더마카가 전해준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경찰조차 여가부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여성가족부의 위상이잖아요.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걸 떠나서 행정부 안에서의 위상이 그런 거잖아요.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8174님이 저는 딸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걱정이 밀려오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딸 키우는 아빠뿐 아니라 국민들의 걱정이거든요. 네. 정말 제대로 된 대책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7대 민생 법안을 선정을 했어요. 뭐 기초연금 확대법, 출산 보육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 대책 3법, 쌀값 정상화법,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 이렇게 7개인데 그다음에 여권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 실무 당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하는 한편 오는 25일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체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문제와 노란봉투법 그리고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에 관한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값 대책 문제라든지 노란봉투법 문제에 대해서는 고위 당정 협의체에서도 논의할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교집합이 형성이 된 거죠. 일단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큰 틀의 인식에 있어서는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경우도 여야 민생특위에서 큰 틀에서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던 내용이에요. 하지만 딱 여기까지입니다. 강론으로 들어가면 멀고 먼 사이임을 금세 확인할 수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노란봉투법 아니겠습니까? 대책을 논의한다고 했는데 대책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민주당은 처리 쪽에 가 있는 거고 여권은 반대로 좀 가 있는 거잖아요. 네. 처리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격돌은 불가피하다. 여야 간. 그런데 제가 볼 때 여야 간 이런 격돌을 저는 적극 환영합니다. 이런 걸 갖고 박터지게 싸우라고 있는 게 바로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정치의 의무다. 네. 그런 점에서 격돌할 거면 이런 걸 가지고 좀 제대로 격돌을 해봐라. 법안 가지고. 하지만 무한 궤도는 안 되겠죠. 싸움만 하다가 이제 뭐 날새 버리면 그건 아무것저도 쓸모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간에 타협을 도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타협이 도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되는 방법은 뭐냐? 이건 또 정치의 ABC인 게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고 표결 결과를 받아서 집행하고 그다음에 표결을 어떤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그 처리한 쪽에서 만약 그 결과를 놓고 책임을 지는 것. 그게 책임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정치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것만이라도 한번 좀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런 게 돼야만이 여야가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를 국민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돼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JB가 늘 정책을 두고는 박터지게 싸우라고 하는데 내용을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싸우는 게 우리 국회라서 이번에는 지금 정치 ABC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해피엔딩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이나 그 쌀값 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약간 지금 조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후퇴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타협으로 갈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큰 틀에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좀 밝히고 처리할 건 하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